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기 툴을 더 자세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툴을 가지고 자유롭게 오브젝트 그리기 연습을 해볼 텐데요. 일러스트에서 제공하는 그리기 툴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펜 툴을 익혔었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새로운 드로잉 툴을 한번 익혀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펜슬 툴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툴,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마우스 또는 태블릿을 드래그 하면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연필로 드로잉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툴박스에서 연필 툴을, 펜슬 툴을 선택하시고 화면에 그림을 이렇게 드로잉을 하시게 되면은 그 형태를 따라서 패스가 생성이 됩니다. 펜툴도 드로잉한 결과가 패스였죠. 마찬가지로 이 펜슬 툴 역시 그림을 그리시고 나면은 남는 그 결과물은 패스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패스로 나타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직접 선택 툴로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한 펜 툴을 가지고 이 앵커 추가를 통해서 추가하거나 뺄 수 있는 그런 편집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이 펜슬 툴은 이렇게 펜 툴과 같이 패스로 이루어지는 아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펜슬 작업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네, 이런 연필 작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필 작업은 일단 패스로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지만은 펜 툴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열린 패스로 설정이 되고 있어요. 어떤 닫힌 도형처럼 그림을 그려도 초점과 끝점이 자동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교차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열린 패스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펜슬 툴로 그린 오브젝트를 닫힌 패스로 완전하게 완성을 시키시겠다 하신다면은 Alt 키를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를 떼주시면은 닫힌 패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이 패스가 그려진 위에 펜슬 툴로 한 번 더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후에 패스가 새로 고치면서 그려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그려진 패스를 부드럽게 하기 또는 지우기를 통해서 이렇게 펜슬 툴에 같이 딸려있는 다른 툴들을 이용하여 옵션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다 그렸다면은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지워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지워주는 툴로는 바로 지우개 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지우개 툴로 지금 클릭하여 지운 모습이 바로 좌측의 모습입니다. 클릭하여 지웠을 때 지우개 흔적만큼이 이렇게 깎여서 없어지죠. 드래그 했을 경우는 지우개가 지나간 궤도 그 흔적만큼 이렇게 갈라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우개가 지나간 그 자리는 자동으로 닫힌 패스로 마무리가 되어 분리가 됩니다. 오른쪽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뭔가 약간 엇나가 이동을 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가위 툴 또는 나이프 툴로 우리가 분리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지우개 툴은 드래그하여 지운다라고 한다면은 가위나 나이프 툴은 정말 반으로 쪼개거나 하여튼 양쪽에 그 분할을 시켜주는 겁니다. 가위 툴 같은 경우는 앵커 포인터와 포인터 사이를 이렇게 드래그하여서 분리를 시키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또 분리된 오브젝트들은 열린 패스로 분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프 툴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요. 드래그를 하여서 자유롭게 자르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게도 막 자를 수가 있겠죠. 그런 특징이 있고, 특징이라고 하면은 또한 닫힌 패스 형태로 분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브젝트를 또한 그리고 자르고 지우는 그런 관리 방식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일러스트로 들어오셨다면은 새 문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작업할 파일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펜슬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먼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슬 툴이 어디 있죠? 네, 펜슬 툴 우측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 보이시죠? 우측에 이와 같이
연필 모양으로 나타난 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펜슬 툴이네요. 마우스 올려보시면 펜슬 툴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N이라는 대문자 명문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축키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펜슬 툴 오래 눌러보시게 되면은 스무스 툴과 패스 이레이저 툴 이렇게 두 개가 더 숨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 툴인 펜슬 툴부터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펜슬 툴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마우스 포인터가 그 펜슬 모양으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쭉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드로잉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그런 그냥 자유 패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해당되는 패스 안에 앵커 포인트와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자유로운 패스가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패스로 그려진 이 펜슬 툴의 결과물에 패스 위에 마우스를 대시고 또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와 같이 패스가 수정이 됩니다. 펜슬이 이렇게 내가 이어서 그리고 싶었는데 수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펜슬 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패스 위에 다시 한번 내가 똑같은 패스 위에 드래그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의 비슷한 영역이 인지가 됐을 때 이 패스가 수정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다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실 때 그냥 근처에서 이어서 그리고 싶다 하시면은 패스 바로 위에 그리지 마시고요. 지금 패스가 다 선택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 툴로 선택 해제를 한번 눌러주세요. 바깥 부분을 클릭하셔서 그 다음에 펜슬 툴로 다시 새로운 작업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패스 바뀌지 않죠? 그리고 또 새로운 작업 하실 때는 선택 툴로 바깥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펜슬 툴로 근처에서 새로운 거 이렇게 계속 이어주셔야지 그냥 패스 하나로 계속 그려주시면은 계속 없어져요. 기존 게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닫힌 패스를 한번 그리려고 생각을 해봅니다. 닫힌 패스, 지금 다 열린 패스로 그렸는데요. 이 펜슬 툴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덩어리 가지고 처음과 끝이 연결된 것 같은 패스를 완성하고 싶은 거죠. 자, 보시면은 지금 닫힌 패스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틈이 보이시죠? 이렇게 틈이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닫힌 패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열린 패스가 기본 속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채색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채색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채색을 유의하신다면은 반드시 닫힌 패스를 꼭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닫힌 패스를 만드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린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끝과 끝이 연결이 안 됐죠? 이 상태로 Alt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펜슬 툴의 포인터가 바뀌었어요. 펜슬 옆에 동그라미가 생겼죠? Alt 키를 누르신 채로 마우스 클릭한 부분을 손을 뗍니다. 그러면 두 개 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닫힌 패스가 된 거죠.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펜슬 툴로 이렇게 말풍선처럼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처음 점과 연결이 되게 하고 싶다 한다면은 마우스 떼지 마시고 키보드에 Alt 키 누르세요. 포인터가 연필 옆에 동그라미 바뀌었죠? 마우스를 뗍니다. 자, 이러면은 자동으로 첫 점과 끝 점이 연결되면서 닫힌 패스가 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툴로 이렇게 마우스로 그리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약간 이렇게 막 꺾인 부분에서 삐뚤삐뚤하고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곡선을 좀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것, 연필 툴에 바로 숨어있는 툴인데요. 연필 툴을 오래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스무스 툴이라는 툴이 보이시죠? 연필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이 손잡이 부분이 좀 다르게 생겼죠? 이 스무스 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린 패스를 따라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동그랗게 공률이 바뀌었죠? 한 번 더. 드래그 할 때마다 부드럽기가 바뀌게 돼요. 밑에 오른쪽에도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부드럽게 바뀌죠. 그 이외에도 딱딱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부드러운 곡률로 유지가 된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무스 툴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마지막에 있는 패스 이레이저 툴은 뭘까요? 네, 이것은 연필로 그리듯이 패스를 지워주는 기능입니다. 펜슬 툴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이죠? 네, 패스 이레이저 툴을 선택하시면은 연필의 끝부분이 검정색으로 채워진 그런 아이콘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때 패스 위에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패스를 따라서 그러면은 그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끊겨요. 패스 위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끊기죠? 네, 이렇게 끊어줄 수 있는 것이 패스 이레이저 툴입니다. 펜슬 툴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패스를 지워주는 툴이기 때문에 모든 패스에 적용된다는 의미고, 그렇다면은 펜 툴로 그려진 그런 패스에도 이 툴을 사용을 해주시면은 패스가 지워지겠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져 있는 몇 개 선을 잊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근데 잊고 싶을 때는 펜슬 툴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펜슬 툴의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죠.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옵션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펜슬 툴로 작업을 할 것이 그리기, 그 다음에 패스 지우기, 그 다음에 패스 수정하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패스 부드럽게 하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해보았는데요. 지금 또 이제 해볼 것은 이렇게 끊어진 패스 2개를 연결하는 작업을 좀 해보려고요. 먼저 끊어진 패스 몇 개를 연결을 하겠다 한다면 그 끊어진 패스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 툴을 가지고 저는 위아래 2개의 패스를 좀 이렇게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상태로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한 다음에 여기서 펜슬 툴을 선택을 해서 먼저 끊어진 부분을 드래그 해주시는 거예요. 이 끊어진 첫 점과 그 다음에 끊어진 두 번째 선분의 첫 앵커 포인트를 쭉 이어줍니다. 먼저 드래그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펜슬 툴로 작업을 해볼까요? 첫 점과 끝점을 드래그 하시고요. 마우스 떼지 마시고 여기서 컨트롤 키 눌러주세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나면은 포인터에 보시면은 연필줄 옆에 뭔가 선 세그먼트 중심점처럼 생긴 것이 나타나죠. 그때 마우스를 떼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지금 두 선분이 완벽하게 하나로, 한 덩어리로 패스로 이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잊기 위해서 2개의 오젝트 선택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2개를 클릭하시는 방법이 있죠? 자, 이렇게 2개를 선택을 하셨다면은 또다시 펜슬 툴을 가지고 이어줍니다. 먼저 끊어진 부분을 드래그 하여 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마우스 떼지 마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포인터가 변경되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뗍니다. 자, 그러면 이어졌어요. 네, 이렇게 2개 끊어진 선분을 이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펜슬 툴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렇게 끊어진 패스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한번 알고 같이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2개 기능이 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패스가 2개가 끊어져 있는 패스가 있다고 해봅시다.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펜슬 툴로 드래그 한 다음에 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연결하실 수 있지만은 메뉴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2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건 똑같죠. 그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에 들어가 보세요. 메뉴바에 오브젝트, 그리고 패스에 관련된 모든 메뉴들만 모아놓은 곳입니다. 패스 가보시면은 이제 차차 저희가 하나하나 배울 테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 펜슬 툴로 끊어진 패스를 연결했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한 기능을 찾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패스 우측에 있는 조인이라고 하는 이 메뉴예요. 조인이라고 하는 메뉴는 컨트롤 J라는 단축키를 가지고 있네요. 눌러주시면 2개가 연결됩니다. 어때요? 아까 그 펜슬 툴로 연결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죠?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선택을 합니다. 2개 패스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펜슬 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선을, 차이값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선을 집어넣었다면은 이 조인이라는 메뉴로 들어갔을 때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좀 더 작업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겠죠? 이번에는 메뉴로 들어가지 마시고 아까 그 메뉴에서 보여줬던 단축키를 써봅시다. 조인의 단축키 컨트롤 J였죠? 조인의 앞글자인 J를 따서 컨트롤 J를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선이 연결됩니다.
역시 자동으로 최단선으로 쭉 연결이 됐어요. 하지만 이건 나중에 저희가 수정도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빨리 두 개의 선분을 연결하겠다 하신다면은 단축키인 컨트롤 J를 사용하실 수 있고, 조인 메뉴죠. 조인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이 펜슬 툴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값 선분을 집어넣고 두 개의 패스를 연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 준비된 예제인 지우기.ai 파일을 이번에는 좀 꺼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우기와 자르기 작업을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트를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펜슬 툴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지우개 툴을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레이저 툴 Shift E라는 단축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우개 툴을 그냥 클릭을 해주시고 보시면은 십자형의 마우스 포인터가 보여집니다. 드래그를 해볼게요. 하트 부분 몸통에 대시고 아무거나 원하는 부분으로 쭉 들어가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뭔가 선이 지나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드래그를 해주시면 지금 마우스를 드래그하고 있을 때는 흰색으로 나타나요. 마우스를 떼면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워진 부분이 패스로 남는 거예요. 자, 이렇게 특정한 부분을 우리가 드래그함으로써 지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우개 툴이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지우개의 크기가 있겠어요. 방금은 조그만 지우개였는데 이 지우개의 크기를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지우개의 크기, 이것은 바로 저희가 단축키, 키보드에서 꺽쇠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바로 그것으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꺽쇠 모양의 단추를 키보드에서 찾아주실 수 있죠. 좌측과 같은 모습의 꺽쇠 단추를 키보드에서 눌러주시면은 지우개 사이즈가 줄어들고요. 우측 열린 방향의 그 꺽쇠를 눌러주시면은 지우개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자, 지우개 툴을 선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왼쪽 방향으로 열려있는 꺽쇠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마우스 포인터에 동그라미가 생기죠. 동그라미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지우개 사이즈입니다. 더 많이 누를수록 사이즈가 더 커지고 이때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그 드래그한 영역만큼 지워지는 모습을 더 잘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작게 축소를 하겠다 하시면은 키보드에서 꺽쇠 왼쪽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럼 작아지죠? 한 번씩 한 단계씩 줄이셔도 되고 쭉 누르고 계시면 한 번에 쭉 줄어듭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클릭하시면은 이만큼 벌레가 갉아먹은 것처럼 잘리게 되고, 아니면은 드래그 하시면 드래그한 영역만큼 이렇게 지워지는 것이 바로 지우개 툴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가위 툴을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위 툴은 지우개 툴이랑 달리 갈라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잘라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가위 툴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지우개 툴을 오래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그 밑에 비슷한 분류의 툴들이 숨어 있죠. 자, 여기서 시저스 툴을 눌러주시면은 이것이 가위 툴입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이것은 자, 그냥 드래그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앵커 포인트 위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패스 아무 데서나 그냥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앵커 포인트를 찾아주셔야겠죠. 앵커 포인트 바로 마우스 대보시면은 앵커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앵커 포인트죠. 이 하트의 위점과 아래점을 중심으로 해서 앵커 포인트로 갈라볼까요? 네, 그러면 앵커 포인트 첫 점을 클릭됐나요? 클릭되면은 짙은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꼭지점 앵커 포인트 클릭 해주시면은 지금 첫 점, 끝점이 선택된 순간 이미 잘린 거예요. 그런데 티가 안 나죠? 왜냐하면 테두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확인을 해주시기 위해서 직접 선택 툴로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좌우로 갈라져 있겠죠? 왼쪽 클릭하셔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잘린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네요. 제가 어떻게 했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가위 툴을 선택을 했고 앵커 포인트 초점 클릭, 앵커 포인트 끝점 클릭, 두 점을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잘린 건지 안 잘린 건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해서 이동을 해봤더니 그제서야 알 수 있죠. 자,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가위 툴로 잘려진 오브젝트는 열린 패스, 그죠? 열린 패스로 잘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특징은 앵커 포인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위 툴의 특징입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이 하트를 우리가 나이프 툴을 사용해서 한번 잘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프 툴을 선택을 해보세요. 나이프 툴 같은 경우는 가위 툴처럼 앵커 포인트에서 작업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없고요. 그냥 원하는 대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좌측 위에서부터 우측 하단까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겠다 한다면은 그냥 그렇게 쭉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마우스 떼지 않고 있을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잘린 영역이 클릭을 떼주시면은 이와 같이 선이 생기는데, 이것은 지금 이 오브젝트에 선 옵션 검정색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보이는 거예요. 닫힌 패스로 잘려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갈라진 부분을 역시 직접 선택 툴을 통해서 덩어리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갈라보시면은 이동해보시면 잘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오브젝트인 하트를 선택하고 좀 자유형으로 잘라보려고 합니다. 나이프 툴의 특징은 이렇게 직선으로 자를 뿐 아니라 원하는 곡선으로도 쪼갤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연필로 드래그하듯이 드래그하여서 자유롭게 이미지를 커팅해줄 수 있다. 오브젝트를 이렇게 잘라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프를 다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좀 울퉁불퉁하게 잘라봅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이프를 작업을 하시고, 자, 이와 같이 잘랐어요. 갈라진 모습이 보이시죠? 직접 선택 툴로 오브젝트 하나를 한 면을 선택하시고 이동해 보시게 되면은 잘린 모습을 눈으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시면 오브젝트에 다양한 재미있는 효과들을 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피자를 도형을 그리신다면 피자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효과도 만드실 수 있고요. 케이크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효과. 여러분들 얼마든지 일러스트를 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펜슬 툴을 가지고 자유로운 패스로 도형을 그리는 방법과 펜슬 툴의 옵션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려진 오브젝트들을 패스를 이렇게 나이프나 가위로 자르는 것과 그 다음에 지우개로 지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또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